자, 책과 논의는 집, 우리 세주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장이가 상아찌를 가지고 가고 있을 때 허궁제비가 상아찌를 빼앗고 오전을 가지고 오면은 상아찌를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 허궁제비가 상아찌를 빼앗아 놓고서는 자기가 이득 보려고 하고 오전을 가지려는 생각을 보고 이상하고 살짝 나중에는 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 학원대미가 가져갔을 때 나중에 그 장이가 다시 네,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허공재미가 아무리 상아지를 가지고 왔어도 여전을 좀 주고서 나는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 저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상아찌가 뭐야? 응? 상아찌가 뭐야? 책갈피? 책갈피인데 왜 상아찌야? 음, 세준이, 상아찌가 뭐야? 자, 은호가 말한 대로 책갈피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갈피가 아니라 뭘로 만든? 상아로 어, 만든. 음, 상아가 뭐야? 코끼리? 코끼리. 여기 보면 이게 상아야. 요 코끼리 앞에 여기 달린 거 요거. 요게 상아야. 요거를 잘라서 요거로 만든 책갈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상아찌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코끼리 상아를 잘라가지고 상아찌를 만들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신구 이런 걸 만들려고 귀중품 이런 걸 만들려고 코끼리 상아를 이렇게 베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준이 아니, 근데 죽은 거는 솔직히 해도 되지 않아요? 뭐라고? 죽은 거. 뭐, 죽은 코끼리의 상아를 가져다가 네. 그렇지. 뭐, 그렇게 이용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아가 왜 이름이 그 상아냐면 그 상자가 코끼리 상자야, 코끼리 상자. 그리고 아자가 그 상아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나왔는데 이게 뭔지 알아, 원래는? 코끼리 그 상아가? 원래 역할이 뭘 것 같아? 음, 음, 자신을 보호할 때? 그러니까는 요게 다른 동물들한테 있는 뭐 같아? 이빨? 이런 뭐라고? 이빨? 이빨, 맞습니다. 어금니, 뭐, 두 개의 엄니라고 그러는데, 상아가 위턱에서 나서 입 밖으로 길게 자라난, 그치, 이 중에 하나야. 이 중에 하나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아 가지고 사람들이 도장도 만들기도 하고, 음? 책갈피도 만들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장신구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상아가 워낙 귀하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아가 더 귀해. 코끼리가 별로 없어서? 어? 그렇지. 코끼리가 없는 거지. 코끼리가 없기 때문에, 코끼리가 있는 나라로부터 이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더 이제 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 아까 이 중에서 그 이는 송곳니, 뾰족한 그 송곳니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나온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아.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그 누구야? 장이가 심부름으로 홍교리에게 그걸 상아찌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허공대 허공제비한테 응. 가져, 장아찌를 뺏겨요. 왜 뺏겨? 어, 허공제비가 욕심이 났기 때문에 근데 홍제비는 애가 그걸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나무 위에서 보고 있었어. 나무에서 보고 있었는데. 자기도 탐났대. 그러니까
원래는 자, 책 41쪽 보겠습니다. 어, 자, 35쪽 보자. 35쪽. 35쪽이면 거기 제일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35쪽 제일 최석혜가 최석희 최석해서 장인은 머리를 굴적였다. 날 저녁이 전에 다녀오더라. 주머니에 물건은 작별히 조심하고. 주머니 물건이 뭐야? 상어찌. 정지. 상아찌였어. 자, 쭉 내려와서 음,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가회방 입구에는 회화나무 아래에 다다르자 자네는 가슴팍에 찔려 넣은 비단 주머니를 더듬었다. 혹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장인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주머니를 끌렀다. 뭐가 들었길래 내 품삯보다 비싸다는 거야? 비단 주머니 안에는 조개 껍데기를 붙여 장식한 칠기피람이 있었다. 그리고 폐암 안에는 맑은 우윳빛의 상아찌가 있었다. 장인은 말로만 듣던 상아찌를 꺼내어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그래서 그 상아찌 해놓고 밑에는 뭐라고 저기 돼 있어? 어, 상아찌 해놓고 밑에 설명 뭐라고 돼 있어? 코끼리 어금니로 만든 책갈피. 코끼리 어금니로 만든 책갈피인데 요게 이 책이 잘못된 거야. 아까 말했듯이 코끼리 어금니가 아니라 뭐라고? 송곳니. 송곳니라며 송곳니. 엄니로 만든 엄니를 그 송곳니를 엄니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면 물론 뭐 어금니에 방언해가지고 어금니라는 설도 있어. 그래서 정확히는 엄니가 맞는지 어금니가 맞는지 쌤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건 송곳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보면 되고 자 어디 보면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41쪽 밑에서 열째 줄. 장인은 주먹을 쥐고 제 가슴이 탕탕 쳤다. 하필 그때 나타난 허공제비가 원망스러웠다. 아니 천천치 못하게 귀한 물건을 길거리에서 펼쳐본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열어본 거를 나무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장이가 상아찌를 뭐 했기 때문에 꺼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가 상아찌를 뭐 하지 않았더라면, 꺼내지 않았더라면 꺼내지 않았더라면 허궁제비가 장이가 그런 귀한 상아찌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아 몰라? 몰라. 몰라. 몰랐을 거고, 그러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이야? 장이 장이 책임. 자, 과연 장이 책임일까? 자기가 잘못한 걸까? 이 일에 있어서? 아니 근데 둘 다 잘못한 것 같아. 아, 자, 아무리 자기가 꺼내봤다 하더라도 누가 호공제비가 훔치지 어, 않았으면 돼. 허궁제비가 뭐 하지 않았더라면 훔치지 않았더라. 어, 빼앗지 않았더라면 빼앗았다. 그리고 이거 누구의 잘못이야? 호공제비. 허궁제비 잘못이지. 그걸 뺏은 허궁제비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지금 세준이는 둘 다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했어. 둘 다 잘못한 거다. 은호는
아, 근데 저는 어, 장이가 잘못했다고. 뭐라고? 장이가 잘못했다? 네. 장이가 잘못했다. 장이. 네. 어, 허공제비는 잘못이 없고. 네. 아, 그럼 물론 어, 빼앗은 것, 물론 빼앗은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 허금제비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음, 그렇다라고 해도 허금제비는 끄게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 뺏는 게 직업이라서 잘못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 은호가 보기에는 전 둘 다 책임 있다고 둘 생각해요. 다 책임이 있다. 누구 책임이 더 큰 거야? 누구 잘못이 더 큰 거야? 장이요. 장이 잘못이 더 크다. 왜? 네. 장이가 그걸 꺼내지만 않았어라도 처공재미도 그걸 몰랐을 테니까 빼앗지 않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 잘못? 최소 친구랑 신분을 보낸 최석희가 잘못했다라는 거. 그 귀한 물건을, 그 상아지 같은 그런 귀한 물건을 왜 애한테 갖다 보내는 얘기야? 어? 그 시킨 게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어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은호? 음, 최석혜도 장이를 믿었으니까 음. 보낸 거 아닐까요? 어, 그러면 최석희는 잘못이 아니다? 네. 세준이가 보기에는. 저도 잘못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 그 장이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음, 그 약간 나중에 그거를 그 경험을 삼아서 약간 음, 조금 좋은 직업을 얻던가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최석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좀 장의 책임이 좀 큰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 이 건을 가지고서 경찰서에 갔어. 법원에 갔어. 그러면 장이도 혼날까? 장이도 뭐야, 벌을 받을까? 어떻게 생각해? 세준이, 근데 어, 경찰서에 가면은 허공제비가 솔직히 혼날 것 같긴 한데 허공제비가 혼날 것 같긴 해. 그 장이는 혼나 안 혼나? 아 은호가 보기엔 어때? 장이도 살짝은 혼날 것 살짝 같은데 혼날 것 같다. 은호가 보기엔 어때? 저도 음, 많이는 안 혼낼 것 같은데. 많이는 안 혼날 것 같아. 장이가. 네. 자, 근데 왜 법적으로 법원에 가면은 판사, 뭐 경찰한테는 장인은 안 혼나는데 왜 세준이하고 은호는 장이가 더 책임이 크다고 그래? 너 법원하고 세준이 은호하고는 도대체 무슨 차이야?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래? 자,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장인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냐? 아니면 뭐 피해자, 피해자는 아닐 것 같아. 피해자이냐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세준이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했어. 장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 아니, 어, 아니 근데 장이도 어, 피해자는 아닌 게 왜냐하면 음, 장이도 살짝은 잘못이 있으니까 음, 피해자는 자신은 잘못 안 하고 음, 가해자가 자신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피해자라고 음. 그렇. 그 장이도 살짝은 혼나야 하니까 장이는 피해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은호가 어떻게 생각해? 은호는 저는 피해자, 둘 다 맞는 것 음, 같아요. 피해자이면서 또 책임이 있다. 네. 자, 그럼 은호하고 세준이가 엄마 아빠한테 5만 원을 받았어. 응? 은행에 예금하라고. 음,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다가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주머니에 잘 있는지 5만 원을 꺼내 봤어. 응? 근데 네. 지하던 깡패가 5만 원이잖아. 야, 이 자식아 내놔 하고 뺏어갔어. 세준이하고 은호도 잘못이야? 세준이. 근데 선생님 상황이 다른데요. 어떻게 달라? 아니 최석혜는
어, 약간 뭔지 모르게 한 다음에 어, 상아찌인지 모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줘서 어, 이거 심부름하고 오라고 한 건데 음,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상황은 음, 5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음, 그럼 그 5만 원을 꺼내 본 거는 음. 확인이고 장이가 한 것은 호기심이라는 잘못 아닐까요? 그러면 세준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넣어주면서, 어? 너 이거 가져다가 그 은행 그 누나한테 요거 잘 갖다 줘. 라고 얘기했어. 뭔지 얘기 안 하고. 근데 세준이가 가다가 궁금해하고 그걸 열어봤는데 그게 5만 원하고 통장에 들어있어. 아, 어? 근데 파악이 깡패. 되잖아요. 뭐? 은행이라고 했어. 어? 그 은행이 아니고 그럼 옆집 아줌마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 저 옆동 아줌마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 네. 또 아줌마한테 갖다 주랬어. 가다가 꺼내봤어. 그러면 너 근데 잘못이야? 옆집은 어? 옆집은 뭐라고? 근데 꺼내본 것도 잘못이죠. 왜냐하면 어, 호기심이 어, 호기심이 호기심을 참았으면은 음, 만약에 안 뺏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음, 그건 잘못 맞는 것 같긴 해요. 은호가 보기에는. 음, 그래도 뭔지 안 알려줬으니까 음, 한 번쯤은 꺼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보기에는 잘못이 없다고 아니면 잘못이라고? 음,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죠? 궁금한 거를 꺼내서 보는 거가 과연 이것도 잘못인 건가? 그래서 우리 지금 세준이나 은호가 처음에 잘못이라고 했고, 장이도 사실은 뭐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최석회에게 말을 못하지. 네. 왜 최석회에게 말을 못하는 거야? 혼날까 봐. 혼날까 봐. 왜 혼나? 왜 최석회 또 혼난다고 생각했어? 그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세준이나 은호가 가다가 깡패한테 돈을 뺏겼으면 엄마 아빠가 세준이하고 은호 너 엄마 그걸 뺏겨 하고 너네들 혼낼까? 아니요. 어? 누구한테 뭐라 그래? 누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 깡패. 깡패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석해도 그럼 깡패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애는 어, 호기심이 어, 참지 못하고 어, 장이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내가 너 꺼내보지 말라 그랬지. 그걸 왜 꺼내봐가지고 라고 뭐 할까 봐? 혼낼까 봐. 혼날까 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과연 아까 은호가 이 호기심을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당연한 일 아니냐. 어? 호기심을 갖고 하는데 그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던가. 또는 그거를 뺏어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리고 이 뺏긴 애는 억울하게 당한 거지. 근데 왜 이 애에게 뭐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 별로 안 좋은 얘기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밤에 늦게, 집에 오다가, 어? 그만, 뭐, 깡패한테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했어. 누가 나빠? 깡패. 깡패가 나쁘지. 성폭행 깡패가. 그런데 그 여자를 막 욕해. 왜? 그 왜, 여자를 왜, 막 비난해. 어? 왜 그런 밤에 어. 그렇게 보고 저, 다니냐. 그렇지. 아니, 낮에 일찍 일찍 다니지. 해 화날 때 다니지. 왜 껌껌한 밤에 다녀가지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느냐. 그 여자를 욕해. 여자를 욕하고 여자를 나무라. 그 여자 잘못한 거야? 아니, 근데 깡패 음. 잘못이 좀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깡패 잘못이 좀 더, 근데 그 여자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라고? 세진이가 보기? 네. 어. 은호가 보기에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둘 다 있는 것 둘 다 같아요. 잘못이 있다. 그 여자애도 잘못이 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너가 왜 밤늦게 돌아다녀갖고 그런 일을 당하느냐. 그 애도 나쁘지만 너도 혼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나빠? 문제?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는 자야죠. 아, 그 시간엔 자야 돼서? 어.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그거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건가?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인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또다시 한번 오히려 책임을 묻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밤에 안 돌아다녔으면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법정에 가면 그 사람 보고 밤에 돌아다녔으니 네가 잘못이다. 너도 잘못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법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왜 다를까? 그리고 정말 이걸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은호. 내가 만약에 정이라면 낙심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아? 어, 나는 아빠가 제일 처음에 있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최석회랑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었지만 난 나는 진정한 사랑을 못 느껴서 낙심이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는 그래도 비슷한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음, 나는 음, 처음에 반말을 하는 게 자기보다 어린데도 그 에, 어린 것 같은데 계속 반말을 하니까 좀 짜증났을 것 같고, 너처럼 그 낙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안쓰러워했을 것 같아. 저 끝났어요. 자, 그렇지. 낙심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야? 어, 왜 이름이 낙심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 낙심이는 약간 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것 같다. 왜? 그래서 그 손잡이한테 상아치 다시 돌려받아야 돼서 오전을 내놔야 되잖아. 오전을 음, 돌려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장이가 나 1점만 더 주면 안 돼? 그때는 2점으로 더 갚을게. 참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그때 어 그때 그 낙심이는 처음에 살짝 의심했다가 알겠다고 했는데 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허공제비한테 상아치를 뺏긴 사건을 말해줬는데도 그냥 자기한테 일단 이전부터 내놓으라고 하면서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음. 은호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이기적이라고 해도 그 시민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세준이는 그 허공제비가 그 뺏는 게 그 사람 원래 하는 일이니까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왜 낙심이는 그 약속한 돈을 돌려받는 건데 그건 왜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응. 그거는 약간 상황이 있었잖아요. 약간 허공제비한테 오전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니까 음, 자신이 약간 어떻게라도 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니까 음, 약간 그럼 낙심이가 특별히 그러니까 그 낙심이가 그 뭘 이용한 게 있어? 먼저 제안한 게 누구야? 그렇게 하겠다고. 당이 자기가 제안한 거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한 건데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나쁘다는 거야, 세준이는?
그런데 약, 그런데 응, 그 남의 입장을 약간, 응, 어, 만약에 그 장이가, 응, 이런 상황을 줬으면은,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뭐 나흘 정도 있다가 다시 갚아줘. 이렇게 말하면은 되는데, 응, 약간, 그 이전이, 막 약간, 그렇게 돼서 혼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고 지금 막 끄게 없으면은 뭐 준비물이 없던 못 사는 건가 뭐 이런 것처럼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못 준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내놓으라고만 하는 게 이기적이야. 응. 어떤 가난한 사람이 세준이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래. 어? 근데 세준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럼 세준이가 나쁜 거야? 근데 그거는 저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약간 어. 우리 집이 만약에 약간 가난한 너네 집 안 상황이라면은 가난해. 너네 집 안 가난해, 지금. 지금 너네 집 안 가난하잖아. 근데 어디 저기 지금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세준이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집 세준이 집에 와가지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했을 때 세준이 부모님이 못 빌려줍니다 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세준이네 부모님이. 음, 지금 굶어 네,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안 빌려주면 너네 집은 지금 1,0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그럼 빌려줘야 돼? 빌려줘야죠. 와 그래 세준이 천만 원이 천만 원이 남의 생명보다는 훨씬 소중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다 연락해갖고 세준이 집 찾아가라 되겠다. 그럼 아니 근데 세준이가 다 저희도 빌려줄 거 아니야. 어? 저희도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는 지금 빚이 있지만 굶어 죽어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굶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빌려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치면은 선생님이 저희보다 돈 더 많으시죠. 그럼 선생님은 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 못 빌려줘 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난 안 빌려줄 건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왔으면은 저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 그때는 선생님이 말한 상황은 제가 부자였을 때의 상황이잖아요. 아니 너네들 지금 굶어 죽은 아까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낙심이가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집이 당장 지금 1,0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 돈이 지금 당장 너네 집이 없으면 망하는 상황도 아니고. 낙심이가 지금 이전인가 그 돈을 못 받는다고 당장 뭐 한 상황도 아니고. 그 돈을 당장 뭐 없애는 상황도 아니고. 나오고 큰 있겠, 돈이 아니면은 빌려줄 수는 있겠죠. 뭐라고? 큰 돈이 아니면 빌려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 그때 선생님이 말한 거는 한 사람이었고, 어. 근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한 거는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그렇지. 몰려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 와서 이제 빌려가고, 그러니까 너네 집이니까 어쨌든 계속 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세준이 너 말대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니 근데 저희도 그걸 내야 되긴 하잖아요. 그 빚을.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빚이 없는 딸은 뭐 부자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낙심이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다른 사람한테 와서 얘기해라. 내 건 갚고. 사실 낙심이보다 뭐야, 미저가 씨나 더 어른들이 돈 더 많잖아. 근데 왜 아니 낙심 근데 같아서 그러는데? 근데 어? 낚시는 약간 딸은 뭐 또 내야 하는 거 말고 그냥 자신의 돈이 있잖아. 어? 뭐라고? 낚시미는 자신의 돈이 있잖아. 세준이 약간 너희 부모님도 어쨌든 지금 계속 돈을 버시잖아. 그러면. 네 말들 하면. 저희 아버지만 보시고 오히려 약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준이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 과연 세준이가 착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형편이 되면 빌려주고 그 어려운 사람 입장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과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낙심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낙심이는 이미 이 누구야? 장이에게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착한 거 아니야? 왜 장이는 낙심이한테 돈을 빌린 거야? 아파요. 뭐라고? 그 상아찌를.
받아야 돼. 근데 왜 하필 낙심이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도 되는데 왜 하필 낙심이냐고. 다른 사람들이 어, 최석규한테 말할까 봐? 다른 사람들 최석한테 말할까 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돈을 빌려줄까?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려달라면 돈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 안 빌려줘. 왜 안 빌려주는지 알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왜 은행들은 가난한 사람들 돈을 안 빌려줘? 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뭐야? 돈이 없을 때 쓰려고? 돈이 없을 때 쓰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은행들은? 아니야,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그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돈을 갚고 뭐까지 갚으라는 거야? 진짜. 이자까지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갚기가 쉬울까? 부자들이 돈을 갚기가 쉬울까? 부자들이 돈을 갚기가 쉬운 거예요. 세준이 부모님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이유는 세준이 부모님이 그 돈을 잘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쓸 수 있다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갚을 수 있다고.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 뭐 거리의 노숙자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뭐 한다고? 안 아, 줘. 왜냐면 그 거리의 노숙자가 뭐야? 돈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을 뭐 해달라고 그래?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더 조금 준다고 그랬어. 조금? 어? 자,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 은행, 부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봐. 자, 가난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린대. 자, 부자도 1,000만 원을 빌린대. 그러면 거기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자를 갚아 이자를 요즘으로 치면은 이자를 1년에 한 얼마를 내냐면 5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 부자가 은행한테 1,0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내가 1년 후에 내가 얼마를 내겠다? 1,050만 원을 내겠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빌려줬다고 얼마를 받을 수 있으니까 5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자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야. 자,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1,000만 원을 빌려달래.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자로 5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럴까? 더 조금 받으려고 그럴까? 조금. 뭐, 응? 자, 세준이는 이자를 더 조금 받으려고 그런다? 30만 원 응. 받고 빌려준다? 은호는 저도 적게. 아, 세준이하고 은호는 나중에 절대 남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 그 세준이하고 은호는 나중에 절대로 은행 같은 일 하면 안 돼. 자, 봐. 부자한테 1,000만 원 빌려줬다가 이자로 50만 원 받았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는 부자한테 돈을 뭐 할, 은행이 부자한테 돈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돌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부자보다 높을까 적을까? 적다. 적자. 부자보다 적은데 이자도 더 적게 받으면 은행은 이익이야, 손해야? 돈에. 어? 은행은 큰 손해지.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부자보다 적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이자.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은행은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상대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돈을 갚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 갚지 못 않는 사람. 갚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자를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받는다고. 5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5사람이 빌려갔어. 그럼 얼마? 5천만 원을 빌려줬겠지. 네. 그리고 이자를 얼마 받아? 500만 원씩 5명이면 2,500만 원. 500만 원 이자를 받겠지. 이거 네. 제일 좋은데 5명 중에 만약에 한 명이 어? 빚을 뭐해? 못 갚아. 그럼 은행은 몇 명한테 4명이 빚을 갚았어. 그럼 은행은 얼마를 받는 거야? 4명한테 4천만 원을 연금을 받겠지. 그 이자를 얼마 받아? 500만 원씩 4명한테 받았으니까 2천만 원 받았겠지. 네. 그럼 합이 얼마야? 6천. 6천만 원을 받는 거야. 원래 5명한테 돈 얼마 빌려준 거야? 5천만 원 빌려줬지. 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6천만 원 받았으니까 은행은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 이익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다 못 갚으면 한 명이 빚을 못 갚은 게 아니라 2명이 빚을 못 갚, 2명이 빚을 못 갚았어. 그 3명만 빚을 갚았어. 4,500. 500만 원 손해. 은행은 3천만 원 플러스 얼마? 1,500만 원 이자를 받았겠지. 네. 그래서 4,500만 원만 받았겠지. 그럼 은행은 5천만 원 빌려줬다가 얼마? 4,500만 4,500. 원밖에 못 돌릴 때 은행은 오히려 뭐라는 거야? 손해. 손해 본다는 거야. 그럼 은행은 이런 손해 볼 일을 해야 안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은행은 이 확률을 따지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말로 이걸 신용도라고 그러는데 신용도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얼마나 뭐 할 건지 갚을 건지. 그 돈을 갚을 가능성이 큰 사람한테는 이자를 뭐 해도 돼? 조금 적게. 받아도 돼. 근데 돈을 갚을 가능성이 뭐한 사람한테는 낮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뭐 해야 돼? 많이 받아. 그리고 심지어는 안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 장이가 사실은 돈이 없어. 어? 그리고 장이는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거야? 못 벌고 있는 거야? 못 벌고. 못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장이에게 누구지? 얘 누구야? 여자애가 누구였어? 낙심이. 낙심이가 사실은 장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 거야?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 거야? 못 돌려받을 가능.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 거야. 그러니 장이가 사실은 그 이자를 아주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 이자를 준다는 거는 500만 원 빌리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자로 갚는다는 거야. 그건 어마어마한 이자야. 100% 이자를 낸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자율이 한 5% 정도 된다. 5%. 그럼 그거 20배나 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큰 거란 얘기야. 그런데도 장이가 그렇게 빌리려고 한 이유는 다른 데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지금 그 상하치를 하고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아이고 어디가 급전이라 급전. 이 전자가 돈이라는 뜻이고 급이 급하다는 뜻이야. 급전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 쓰는 경우 이 경우에 이자율이 아주 뭐하다?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불러? 사채업자. 사채업자를 사채업자. 그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 대금 우리 없. 고리대금업자. 이 고리가 높은 이자라는 뜻이야. 대금이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야.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 은호하고 세준이는 이자를 높이 주고 돈을 빌리고 싶어? 아니면 이자를 조금 주고 돈을 빌리고 싶어? 이자를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이자를 돈을 빌리고 싶어.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빌려야 돼. 돈을 이자를 조금 주고 빌리려면. 근데 그러려면 세준이나 은호가 재산이 많거나 좋은 직장에 다녀갖고 월급을 많이 받고 있어서 내가 그 돈을 뭐 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돼. 그래야 은행은 안심하고 은호나 세준이에게 뭐 한다는 거야? 낮은 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은호나 세준이처럼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세준이하고 은호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준이랑 은호는 근데 돈을 지금 꼭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누굴 찾아가는 거야? 그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자를 높은 이자를 주고 나도 그 돈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감, 급하게 빌려서 한다는 거야. 그럼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를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아니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 저 사람들 아주 뭐한 사람들이네? 나쁜 나쁜, 사람들이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는 뭐라고 주장해? 뭐라고 주장할까? 급하게 돈을 빌려받는 거니까 이자를 크게 해도 된다? 그렇지. 너 급하게 내가 돈 빌려주는 것만 해도 뭐하게 여겨라? 고맙게 여겨라. 그리고 난 너희들이 이 돈을 뭐 할 수도 뭐 하는데 못 갚을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 위험을 뭐 하고 무릅쓰고 난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그러니 나는 이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준이가 말한 것처럼 아니 그 사람 사정을 생각해 줘야지. 지금 응? 장이 사정이 얼마나 딱한데 거기다가 지 돈 받을 것만 생각한다. 어? 이자만 높게 받는다. 그러니 낙심이가 뭐하다? 나쁘다. 라고 세준이처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반면 낙심이 쪽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럼? 낙심이는 왜 돈을 빨리 안 갚냐고 하면서 네가 그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지 왜 안 주냐고 하면서 그렇지. 엄청 네가 약속을 한 거고 빌려갈 때는 막 사정사정 하면서 빨리 그 갚겠다고 그러더니 왜 약속을 뭐 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내가 널 도와줬는데 도와줬으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약속같이 네가 안 지키냐? 라고 오히려 뭐해?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시각을 가질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준이는 빌려주는 사람이 형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편을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쌤이 근데 낙심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낙심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야? 왜 낙심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야? 어, 어머니가 딸만 낳아가지고, 음, 아빠가 화가 나서 낙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 그렇지. 잘 얘기했지. 지금 낙심이라는 이름에서 낙이 떨어지려 마음 낙심했다라는 건 실망했다 이런 뜻이.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이름부터 그렇게 지어놓은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당시 어떤 사회상? 어, 그 당시 남자를 어땠다는 중요시했다? 의로 뭐라고? 남자를 중요시했다? 그렇지. 남자 아들만을 중요시 여기고 딸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낙심이 그 어린 아이, 그 지금 은호만한 나이야. 은호 세준이만한 나이야. 그런 은호 세준이만한 애를 지금 어디다 데려다 일시킨 거야? 이 낙심이가 일하는 곳이 어떤 집인지 혹시 알아?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이야, 술집. 어, 집에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청소하고 막 음식 나르고 이런 일을 하라고 뭐 한 거야?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 갖다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낙심이라는 입장이 세준이가 봤을 때 과연 낙심이라는 아이가 너 여유 있고 형편 있으면서 라고 해야 될 아이인가? 아니면 오히려 낙심이를 우리가 뭐하게 여겨야 되나? 불쌍히.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나? 어때 세준아? 좀 불쌍하게 여겨.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아까 강의의 딱한 사정만 보면 낙심이가 좀 심해. 낙심이가 나빠.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낙심이 어떤 그런 삶의 스토리를 보거나 그 낙심이한테 그 돈은 사실 또 뭐야? 어쩌면 자기가 애써서 일해서 번 얼마 안 된 아주 귀한 돈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또 그 인물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야? 그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보냐,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일에 대한 평가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야? 세준이가 봤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세준이. 음, 물론 첫 번째 사건은 허궁제비하고 그 누구야? 장이하고 했던 그 사건도 되게 큰 사건이야. 그 사건도 하나 있는데 그 사건 말고 또 세준에게 눈에 들어왔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해? 음, 너는 모르겠어. 응? 기억나는 잘 게 모르- 그밖에 없어? 은호는 그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음. 얘기하던 아빠는 왜 돌아가셨어? 그 천주가 그거를 베껴 썼다고 관아에 음. 끌고 맞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요 이야기는 천주교 알아? 네. 천주교의 천주님이 누구야? 천주교는 천주님을 믿는 종교야. 천주님은 누구야? 천주님이 누굴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느님, 하나님. 보통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개신교, 교회. 여러분들 천주교는 우리가 보통 뭐 성당에서 이제 미사 예배 드리는 거 천주교. 세준이. 제 친구, 제 친구 두 명인가? 음, 뭐, 그 정도가, 그, 천주교거든요. 음, 그래서 성당에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음. 거기, 밥 먹을 때 항상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맞아, 이렇게 맞아. 하면서 먹는 걸 봤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호를 근다. 성호. 성호를 근다고 그러는데 로마의 교황청이 있어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전 세계에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근데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믿다는 똑같은 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또 다른 말로는 구교라 구교. 구교. 옛날 종교라고 해서 구교. 반면 여기는 개신교라고 했지. 개신교 교회는 네. 개신교는 고쳐서 새롭게 만든 종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천주교, 카톨릭 천주교만 있었어. 그다음 거기서 루터라는 사람이 천주교가 뭘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개신교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다 누구를 믿는다는 게 똑같아? 하느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똑같은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주교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 뭐라고 서, 불렀어? 서학? 서, 왜 서학이라고 불렀냐면 서양, 서양에서 온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요 이야기에서는 요 서학이 중요해. 왜 서학이 중요할까? 이 책의 책과 논의인지 이 책에서는
최석회로부터 장이가 심부름을 가지. 누구한테? 네. 홍교리한테 가지. 네. 근데 그 장이가 홍교리한테 가져다 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 거야? 천주, 천주학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천주교. 성경책. 그 성경책이라던가 아니면 성경책과 관련 있는 책들. 천주교와 관련된 책을 갖다 준 거야. 서학책을 갖다 준 거야.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서학, 천주교를 뭐 했어? 싫어했어. 나라에서 금지했어. 싫어했어. 왜 싫어했을까? 원래 그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왔던 불교가 있는데, 그 서양, 옛날 사람들은 서양에서 오는 거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음. 그 종교도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럼 서양에서 오는 걸 왜 되게 싫어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무조건 어, 서양에서 오면 무조건 싫은 거야? 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유교 사회였어. 무슨 사회? 유교 사회. 유교 사회. 그래서 조상님들께 제사 지내는 거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신이 우리를 잘 돌봐준다고 믿었어. 또 양반과 노비, 천민이 평등해서 차이가 있었어?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어. 양반은 높은 신분이고 이 평민, 천민은 낮은 신분이야. 신분제 사회였어. 그런데 천주교에서 교회에서 뭐라고 생각해? 교회에서는 위에 훌륭한 사람과 밑에 못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 천주교에서는 교회에서 나 맞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자손이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양반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뭐 하고 천국 못 가고 밑에 있는 천민이나 노비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 생각해? 천국. 천국이 간다고 생각해. 자, 그럼 세준이나 은호가 생각해. 세준이나 은호가 양반이야. 그러면 그 얘기가 기분 좋을까, 기분 안 좋을까? 안 좋을 것 같아. 기분 안 못했죠. 좋겠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걸 뭐해? 반대? 반대하고 못하게 해. 그러면 그 당시 양반들 사회, 조선 유교 사회에서는 제사 지내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네.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 이런 관습을 뭐 하는 거야? 아, 그래? 다 파괴하는 거야. 또 조선시대 때는 남자 여자를 뭐해?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자 여자가 7살이 넘으면 세준이 은호처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안 돼. 왜? 7살이 뭐였기 때문에? 넘었기 너 때문에. 이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고유의 문화라 이런 걸 다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서학을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 혹시 알아? 금지하고 있는 생각.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 어? 아, 북한 공산주의를 막 찬양하거나 김정은이 뭐 멋있어요. 막 북한 공산주의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고 감옥에 가. 그 선생님이 세준이하고 은호가 조금 아까 선생님이 그 좋다고 그랬죠?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북한이 좋대요. 김정은이 좋대요. 이렇게 뭐 하면 신고하면 선생님 감옥 가. 어때 세준이 신고할 거야? 어? 은호 신고할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한 사람도 감옥 가.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를. 그 사람이 그 뭐야 그런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남북이 지금 뭐 됐기 때문에 분단돼. 통일이 북한의 어떤 그런 사상이 넘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거다. 우리가 망할 거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금지했던 거야. 그런 것처럼 당시 조선의 어떤 그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서학을 금지했던.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 물론 그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유 북한 좋다고 공산주의 그 얘기하면 어떠냐. 그런 거 얘기해봤자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라. 그걸 주장해도 우리께 더 뭐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뭐 할 필요 없다. 겁먹을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관한 의견들이 또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바로 그 서학 천주교가 전래되어 오는데 그거를 뭐 했던 정부는 탄압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장의 아버지가 어떻게 돼? 돌아가시. 돌아가셔. 그리고 대신 장인은 최석계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사건이 크게 또 한번 벌어지지. 어떤 사건이 벌어져 마지막에. 그 음. 출국 거기 음? 어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끝에 가서. 기생들 있는 거 술집에 어, 그 천주학 했다고 관아에 끌려가요. 그렇지. 나중에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 가고 죽이고 그러는데 그때 누구도 잡힐 뻔해. 그래서 자기가 납치. 누구인데 홍교리. 응. 홍교리네 집에 서학책이 있는 걸 알고 홍교리가 체포당할 뻔한데 장이가 가서 어떻게 홍교리 집에 와 있는 책들을 다 뽑아요. 뽑아서 불태우지. 그래서 홍교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야기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하나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가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밑배경을 깔고 있는 거야. 책 제목이 뭐야? 이 책의 제목이 논의는 책과 논의는 집이에요. 왜 책 제목이 책과 논의는 집일까? 아빠가 음, 그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그 책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아,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책을 만들었어? 그 자, 앞에 그 줄 아빠의 꿈이 뭐야? 아빠의 꿈. 장이 돌아가신 아빠의 꿈이. 그저 낡은 집을 사가지고 책방을 꾸리는 거. 그렇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 게 꿈인 거야? 도서관, 도서관 아니면 서점, 서점을 하는 게 꿈이야. 서점. 책방, 서점을 하는 게 꿈이었어. 그 서점의 제목을 뭘로 준다는 거야? 책과 논의는 책과 논의는 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석희가 하는 일은 뭐였어? 책 음, 책을 뭐? 파는 일, 책을 파는 일. 또는 책을 파는 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쇄술 지금은 우리가 기계로 책을 찍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장 찍지 않았어. 도장을 찍었어?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지. 근데 이 책에서는 보면 최석혜 그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 우리 장의 직접 아버지 직업이 뭐야? 그, 필 필사쟁이야. 필사쟁이. 필사쟁이가 뭐야? 그 글씨 써가지고 책 그렇지. 이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책이 원본이 있으면 여기 있는 책을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다 뭐 하는 거야? 베껴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또 한 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야. 그 우리가 이게 필사 하나하나 뭐 하는 거? 베껴 쓰는 거. 그 필사적인 어떤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 어떤 출판사 비슷하게, 아니 뭐 복사하는지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책을 판매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 역시 이제 그러한 꿈, 소망. 그래서 이 책은 아까 서학을 전파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 책 유통, 책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그 이야기가 같이 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아까 말했던 허공제비라는 인물이 나와. 허공제비. 자, 허공제비라는 인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나무를 잘 탄다? 나무를 잘 탄다. 또 어, 자기 욕심, 칼로 어? 찢었, 뭐라고? 자기 볼을 칼로 찢었다? 자기 왜? 살을 왜, 칼로 왜, 찢, 왜, 왜? 왜 그렇게 한 거야? 음, 오늘날 말하면 허공제비가 뭐야? 오늘날 말하면 허공제비가 오늘날 말하면 허공제비는 조폭이지, 조폭. 깡패지, 깡패. 음, 남의 돈을 뭐 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리고 그럴 거면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겨야 돼. 험상궂게 생겨야 돼. 검사. 험상궂게 생겨야지. 무섭게 생겨야지. 그래서 은호가 말했던 그런 짓을 한 거지. 자, 그런 허공제비를 둘러싸고 두 미저가 씨하고 또 누가 서로 의견이 달라. 허공제비가 장의의 돈을 뺏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잡혀왔지. 자, 그럴 때 두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한 사람은 허공제비를 뭐 해야 된다? 아주 크게 혼내야 된다. 그리고 이 애를 뭐 해야 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왜? 나쁜 일 했으니까 뭐 해야 되나? 벌 받아야 되겠지. 근데 미저가 씨는 뭐라고 주장했어? 어떻게 했어, 미저가 씨는? 허공제비에게. 허공제비가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감옥 갔어? 이 책에서? 음, 허공제비 어떻게 됐어? 또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렇지. 일자리를 찾았지. 그 일자리를 미저가 씨가 마련해줬어. 왜 미저가 씨는 그 일자리를 마련해줬을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다음부터는 더 착하게 살라고? 허공제비가 깡패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도 허공제비에게 직업을 주지 안 않았기 주는 거야. 직업이 없으니 먹고 살 수 없으니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뺏을 수밖에 없다. 남의 걸 빼앗거나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 그가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면 그에게 알맞은 뭘 줘야 된다? 지가. 직업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어때? 은호나 세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세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전 솔직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혼낼 거야 그냥? 아니, 약간 아, 그럴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용기가 없다는 거야? 약간, 약간 이런 직업을, 음, 해줄게. 약간 이렇게 말할 자신이나 약간 그럴 게 없을 것 같아요. 은호는 어, 혼내긴 하는데 일자리는 그래도 줄 것 같아. 음, 그렇지. 근데 이 책에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잘 그 사람 그래서 허공제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된 은혜를 갖고 잘 살았다 이러면 좋을 텐데 자 허공제비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허공제비가 음, 이 책이 혹시 서양 대감이라고 나온 거 알아? 서양 마님이라고 나온 거 알아? 마님? 그 인물이 누군지 알아? 음, 서대감댁 마님이라고 하는 사람. 책 150쪽에 서대감댁 마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서양인 신부였어. 서양인 신부. 그 신부님. 신부님이었는데 그 신부님이 활동하는 거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로 마님 옛날에 여기 쓰개치마 같은 거 입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서 마님 흉내를 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봉황이
고자질했다는 건데 그 봉황이 누구야? 그 서양 신부가 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랬다는 거를 관청에다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다 죽게 하고 막 이랬던 그 고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162쪽 보겠습니다. 162쪽. 밑에서 여섯째 줄, 아니 위에서 여섯째 줄, 멀리 보이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손 직장집 울타리 밖으로 굵게 뻗은 오동나무 가지가 보였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앉은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는 뒷땅에 담벼락에 몸을 숨겼다. 눈 밑에는 짙은 흉터 자국이 있는 허공제비였다. 허공제비는 뛰어오는 간원들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 아, 장이가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자, 허공제비가 관원들, 관리들을 손짓하고 있다고 여기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는 거야. 결국 그걸 잃은 건 누구라는 거야? 허공제비. 허공제비지. 그 허공제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 미저가 씨가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미저가 씨가 천주교를 믿고 있다고 고발한 게 바로 누구야? 허공제비지. 그럼 미저가 씨 입장에서는 허공제비가 어떤 거야? 약간 어, 이상하고 어, 나쁘다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근데 허공제비는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아직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은호는 음, 천주교 그 믿는 사람들이 잡았다고 알리면 응, 그런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아, 걸 받으려고. 그렇지. 이거 다 달리겠습니다. 원래 이 허공제비가 나빠서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허공제비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고발하면 자기가 상을 탈까 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허공제비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라에서 금지한 거를 한 너희들이 뭐지? 잘못 아니냐. 그거 나는 당연히 나는 뭐 한 것뿐이다? 고발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겠지. 그 부분에서 허공제비 행동을 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책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